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삼설 프로젝트 분반이죠. 6주차 2차 시 수업이죠. 그죠? 1차 시는 대면 수업입니다. 6주 자, 오늘이 6주 2차 시 동영상 수업입니다. 그리고 1차 시는 그죠? 1차 시는 대면 수업이죠. 그죠? 자, 대면 수업인데 이 순서가 그죠?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1차 시 때 그죠? 만약에 2차 시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어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 수업에 조금 추가된 자료는 또 만나서 그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2차 시 수업을 2차 시, 1차 시 이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쭉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수업을 진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5차 시 수업 때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5주차 마지막에 그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발이라도 떠온 사람이었느냐? 라는 그죠? 요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제재를 그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햇볕 한마당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나가면 가슴이 뛴다. 아가야 저렇듯 맵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인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 오잖아, 그죠? 고추라는 그 대상을 의인화해서 그죠? 고추가 좀 내본 거니까 그죠? 맵게 좀 모질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안도현의 가을의 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눈발도 뭡니까? 의뢰해 가지고 눈이 이렇게 내리는 상황을 그죠? 관찰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눈발에 비유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그죠? 어떤 주위의 어떤 그죠? 사물 그죠? 주위의 어떤 사물을 이용해서 그죠?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또 대면 수업 때 그죠? 비슷하게 모방해서 또 한번 해보기도 했어. 그죠? 실제 시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그죠? 이 축약해서 뭔가 의사 전달을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페이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여기까지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 여기까지가 5주차 우리가 앞 시간 했죠. 그죠? 입니다. 자, 이번엔 연이어서 이제 안도연의 연탄 한 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을의 볕이 있지만은 그죠? 연탄의 수절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죠? 6주차 내용이죠. 자, 안도현의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다. 그죠? 방구석의 방구들입니다. 그죠? 방구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보일러로 하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부엌에 그죠? 이렇게 연탄을 떼면은 그 연탄 열기에 해가지고 이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건 이제 방구들이라고 합니다. 방구들 선떡선떡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그 연탄차가 이제 그죠?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을쯤 되고 이러면은 이제 겨울 채비를 내야 되니까 그죠? 연탄 공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 200장, 300장 정도를 우리가 집집마다 보시면 연탄을 보관하는 창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200장 정도, 그죠? 연탄 창고에다 연탄을 보관해 놓으면은 그 이제 겨울 내내, 그죠? 그걸 띄면서 이제 하루에 한 2장, 석 장 정도씩 소모하니까, 그죠? 뭐 한 90일 치면은, 그죠? 뭐 한 달에 치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겨울을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차가 부릉부릉, 그죠? 힘쓰며 언덕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을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슬슬이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지.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어개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나는 몰랐네. 자, 여기 이제 총 3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자, 참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도인이 연탄을 소재로 해서, 그죠? 시를 좀 많이 적었네요, 그죠? 자,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여러분도 아마 따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그죠?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된단 말은, 그죠? 연탄처럼 뭡니까?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 라는 어떤 말로서 사용되겠죠. 여기 이제 일연입니다. 방구들 선떡선떡해지는 날이면 방구들이 뭡니까? 이래 선떡선떡하는 말은 이제 춥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을 말쯤 되면, 그죠? 좀 이렇게 추워진다 아닙니까? 그죠? 선떡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제 초봄 정도 되겠죠.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이거 하나의 좀 청각적인 의미죠. 연탄차가 뭡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각각 집집마다 뭡니까? 연탄을 나눠주는, 배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거겠죠. 힘쓰며 언덕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그래서 덜 가까이 있어서, 그죠?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는 연탄의 어떤 뭡니까? 그 희생을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슬슬이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어개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나는 몰랐네. 자, 이게 연탄이 뭡니까? 연탄을 처음에 배달해주는 어떤 뭡니까? 연탄의 어떤 의미가 일연이 되겠고, 그죠? 이연이 뭡니까? 연탄이 배달되면서 그것을 타면서, 그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게 이연이 되겠고, 마지막에 뭡니까? 연탄의 생명을 다하고 난 뒤에도, 그죠? 연탄재를 뭡니까? 눈이 오면 저 길이 미끄럽다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연탄재를 뿌려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때나 차가 미끄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이라는 것은 뭡니까? 버릴 것 없이, 그죠? 온전히 뭡니까? 자기 자신 모두를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다. 라는 큰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자, 또 다른 말은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 되겠죠?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그냥 일반적인 타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네. 아낌없이.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삶이란 게 뭐냐니까, 그죠? 연탄 한 장 되는 거. 그냥 살아가면서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남에게 뭡니까? 아낌없이 희생하는 존재다. 삶이란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삶이란 것은 혼자만의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죠? 희생을 서로 그죠? 주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연탄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구들 선떡선떡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죠? 조선 팔도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이렇게 그죠? 조선이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그죠? 연탄차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연탄을 배달해주고 하는 그렇게 길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뭡니까? 연탄차가 부릉부릉 해버리면 그죠? 그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약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연탄차가 부릉부릉 해버리면 연탄차가 다니면서 다 배달해주고 나눠줬다라는 의미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힘쓰며 언덕을 오르는 거라네. 그죠? 그러니까 연탄차가 보통 연탄의 이미지가 뭡니까? 서민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사는 서민들은 뭡니까? 고급 아파트 또는 평지라기보다는 뭡니까? 약간 비탈진 길에 뭡니까? 좀 오르막길에 꼭대기에서 사는 이제 경우가 좀 많죠. 이제 옛날부터 이제 주로 해왔죠. 지금은 좀 교통도 발달되고 그렇지만은 옛날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루마, 니아까 그죠? 를 뭡니까? 연탄에 실어서 이렇게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값이 비싸니까 그죠? 배달해주면 그 배달비 아끼려고 뭡니까? 그 리어커라 그죠? 리어커. 구루마는 일본말 같은데 그죠? 리어커에다가 연탄을 실어서 온 가족이 뭡니까? 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자식들은 뭡니까? 뒤에서 밀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뭡니까? 그래서 그 배달료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서민의 이미지가 언덕하고 이제 서민들의 삶 자체가 어떤 언덕하고 관련되어 있고 고바이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행위의 이제 주체, 연탄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 그죠? 보시다시피 자기를 태워서 민간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행위를 되겠죠. 연탄인 일단 제목에 불을 붙였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타인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염없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그냥 뭡니까?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매일 따스한 밥과 국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연탄의 고마움을 모른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연탄이 그렇게 뭡니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몰랐네. 라는 그런 어떤 반성이 되겠습니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온몸을 사랑하고 나면. 그러니까 연탄이 온몸으로 뭡니까? 뜨거워지면서 불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죠? 바치는 사랑이 돼서. 그래서 한 덩이 재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한 결과, 즉 연탄이 뭡니까? 다 불을 내어주고 나면은 재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드리지 못하였네. 그죠? 남에게 베풀었을 때의 뭡니까? 희생하는 후의 결과를, 그죠? 결과를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태껏 나는 그 연탄을 드렸네.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통해서 그죠?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연탄 한 장의 의미가 자기 희생에 대한 어떤 의미니까 그죠? 이것도 반성하는 어떤 글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어기는 일이라는 거죠. 즉 삶이란 게 앞에 이야기했죠. 연탄처럼 희생하는 것이 삶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생각해봐도 삶이란 나를 산산히 어기는 일이라는 거죠.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을 놓고 걸어갈 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보이는 거죠. 그 길을 만들 줄 나는 몰랐네. 문장의 순서를 그죠? 바꾸었죠. 그러니까 보통 그죠? 나는 몰랐네. 그 길을 만들 줄도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 길을 만들 줄도 나는 몰랐네 해서 순서를 바꿔서 그죠? 약간 뭡니까? 시적 여운을 이렇게 남기는 거죠. 이런 글들도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오늘 아침 맛있게 밥을 먹었네 보다 그죠? 맛있게 먹었네 오늘 아침 이래 버리면 그죠? 좀 여운이 남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자,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연탄과 소재라는 우리가 짤막한 세 줄의 시와 관련돼서 그죠? 이 연탄이라는 한 장이라는 이 의미는 그죠? 좀 이제 3년으로 이루어져서 그죠?
희생을 우리 인간에 비해서 그죠? 내가 연탄도 절할지언데 나는 그죠? 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는 어떤 반성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떤 형태는 뭡니까? 자유적이지만 좀 정이 느끼는 서정시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성찰적이며 반성적입니다. 자, 제재는 이것도 연탄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또 제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조별 그죠 8표 때 그죠 제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난데 그죠 여기 뭡니까 무슨 연탄이 외에 그죠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연탄이 외에 뭐 있었죠. 좋은 게 많았었는데 연탄 외에 뭐 아까 전에 뭡니까 뭐 희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희생하는 것들로 아까 전에 보면 무슨 그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A조에서도 상당히 나고 B조한테 A조에도 좋은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긴 시지만은 그죠? 이거 연탄을 통해서 앞뒤를 이렇게 맞춰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탄 위에 우리가 앞에 조별 발표했던 내용 있죠?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맞춰서 모방을 한번 해서 비슷한 유형의 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재로 그죠? 유사한 뭡니까? 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별로 하면 좋겠죠. 그죠? 조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성적이고 이제 성찰적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겠고, 뭐 주제는 뭡니까?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연탄의 속성을 통해서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반성을 뭐 이러보다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면 좀 더 그죠? 시적이 되겠죠. 자, 표현상은 뭐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수능 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연탄에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가 있었고, 자아성찰이 있었고, 이타적 사랑. 이타적 사랑이 좋은 거라 그랬죠? 남을 배려하는 사랑, 헌신적 사랑, 그 다음에 아낌없는 자기 인생. 연탄을 통한 화자의 태도 변화는 이기적인 삶을 반성하고 연탄처럼 이타적인 삶을 다짐한다. 연탄처럼 그죠? 남을 위해서 그죠? 희생하는 그런 삶,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삶의 소망, 연탄처럼 희생적인 삶의 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연탄이 나왔기 때문에 안도인의 연탄에 대해서 연탄 한 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주제 뭐였습니까? 가을 햇볕 보겠습니다. 가을 햇볕도 한번 보시면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도연의 어떤 시를 만드는 특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가을 햇볕 안도연, 가을 햇볕 한마당,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나가면 가슴이 뛴다. 아가야 저렇듯 맵게 살아야 한다. 호호 눈물 빠지며 밥 비벼 먹는 고추장도 되고 그럴 때 속을 달래는 찬물에 빛나는 사랑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을햇볕 한마당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나가면 가슴이 뛴다. 뭔가 고추 말리는 좀 뭡니까? 시골적 분위기죠. 서정적 시골적 경치가 좀 묻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안도현의 사람이 이제 저도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시골에 저는 가면 이런 정치가 좋습니다. 저는 시골에 가면은 굴뚝에 있잖아요. 그죠? 뭐 밥할 때 나오는 연기 있죠. 그 연기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가면 항상 있습니다. 지금은 가면 지금 뭡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게 좀 드문데 나는 시골에 이래 가면 그죠? 저녁 때쯤 되면 집단 같은 걸 이렇게 태워가지고 또는 뭡니까? 소 여물주기에서 집단을 삶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뭡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뭡니까? 연기가 쫙 나면서 이렇게 마을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그 연기를 쫙 이렇게
갇히는 거죠. 그러면 쫙 갇히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마을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쫙 이렇게 깔려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뭐가 됩니까? 이런 시골적인 냄새가 쫙 납니다. 그죠? 그럼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예,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시골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도시도 되겠죠. 어떤 경치나 어떤 상태, 자기가 어떤 뭐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어릴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죠? 부모님과 목욕탕 가는 거, 목욕탕 가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목욕탕을 가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련한 추억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개인마다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정치나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이용해서 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안도에는 이제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납니다. 고추 말리면 가을쯤 되면 그죠? 햇빛 좋을 때 그죠? 고추를 이렇게 말리면 빨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 햇볕 한마당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나가면 가슴이 뛴다. 아가야, 아가야, 그죠? 저렇듯 맵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아가야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 대학생 됐겠죠. 저렇게 맵게 살아야 한다. 고추가 이제 맵다라는 이야기죠. 호호 눈물 빠지며 밥 비벼 먹는 고추장도 되고, 그리고 고추는 뭡니까? 내부물어서 또 뭡니까? 비빔밥, 고추장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속을 달래는 찬물에 빛나는 사람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그죠? 고추 말리는 것부터 해서, 그죠? 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또 고추로부터 했고, 이 고추에 대해서 다시 고추장에 대해서 뭡니까? 또 찬물을 먹음으로써, 그죠? 이렇게 속을 달래는 또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찬물보다는 우유가 낫습니다. 우유. 여러분들 우유가 낫죠? 그래서 이제 왜 우유란 그때 우유가 뭐 귀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추장도 되고 그럴 때 속을 달래는 우유들의 빛나는 사랑도 되고 이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이 이제 어떤 시골적 경치를 동원해서 또 이것도 고추라는 대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뭐 어떤 가슴 뛰게 하는 대상, 어떤 행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교훈적인, 그죠? 그래서 이제 교훈적인 이거 아닙니까? 아가야라는 말이 그냥 뭡니까? 아가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무슨 청소년도 되겠고, 그죠? 또 젊은 사람들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실수 없이 살아가니까 고치를 위해서, 그죠? 좀 맵게, 좀 있죠, 그죠? 단무지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죠? 고추를 통해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추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해서 이제 눈발에 대한 그 작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도연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이것도 눈발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또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자,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합니다.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이 진눈깨비는 뭐가 됩니까? 뭐 인간의 뭡니까? 뭐 그 행복을 주는 또 대상은 아니죠. 대상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한방눈이 오면, 그죠? 이렇게 밖에서 반겨두지만은, 진눈깨비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그죠? 이게 잘못 내리면 또 뭡니까? 농사도 많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진눈깨비를 뭡니까? 인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돼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이렇게 비유했죠.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이런 어려운 세상을 비유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 이 마을에 좀, 이 안도에는 그죠? 이 마을이라는 또 의미에 그죠? 되게 친감을 느낍니다. 그죠?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이제 어떤 서민들을 이야기하겠죠. 따뜻한 한방눈이 내리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 뭡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눈이 이렇게 내릴 때, 그죠? 가장 낮은 곳으로 눈이 내린다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서민적인 어떤 대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가 되겠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눈이라면 그죠? 눈발이 내릴 때 창문가에 뭡니까? 창문가에 눈발이 쭉 내리면 그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더 뭡니까? 서성직이 되죠. 성직이 되고 뭔가 편지 한 자라도 적고 싶죠.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편지를 잘 안 쓰니까 그죠? 이 편지란 말이 그죠? 약간 지금은 뭐가 됩니까? 약간 그 서정적인 의미로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지금 꼭 편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뭐가 됩니까? 창가에 눈발이 내리면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뭔가 서정적인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이제 세상이 힘든 세상에 바람이 불고 춥고 어려운 세상에 뭐가 됩니까? 새로운 어떤 삶을 주는 그러한 뭐가 됩니까? 그 새살이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눈발이 뭡니까? 밑에서 내려오는데 그죠? 이 내려오는 눈발을 이용해서 그죠? 또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눈발이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그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눈이 부산에 많이 올 때 제 연구실 이제 창가에서 이제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창가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눈이 저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눈 많이 오기가 좀 힘들죠. 그죠? 저렇게 엄청 저렇게 팍팍 쏟아질 때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죠? 눈발에 대해서 뭔가 그죠? 하여튼 뭔가 마음이 그죠? 좀 깨끗해지면서 그죠? 좀 서정적인 분위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였던 그죠?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번 의미를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눈발이 떨어질 때 물론 뭡니까? 마을이라는 이제 시골적인 그 에서의 어떤 문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이렇게 눈이 저렇게 많이 내리면서 소복거의 사이면은 그죠?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한번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눈발을 뭡니까? 진눈깨비와 상대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뭡니까? 그 낮은 곳으로 서민이 사는 곳으로 어떤 흐르는 어떤 대상으로 눈을 생각했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내릴 때 그죠? 편지가 되고 또는 뭔가 이렇게 글로서 상대방에게 뭔가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거죠. 되고 그거를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어떤 그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페이지까지가 그죠? 됐네 그죠? 8페이지까지 해서 8페이지까지 해서 그죠? 우리가 안도연의 그 시에 대해서 그죠? 조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그 시는 이제 9페이지 그죠? 9페이지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또 연탄에 대한 또 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안도연의 시를 우리가 이제 물론 안도연의 연어를 더가기 전에 그죠? 안도연의 여러 가지 작품이나 어떤 제재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또 연어도 그 중에 한 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도 어떤 이제 비슷한 형태의 한번 작품을 어떻게 적을지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어가 아니어도 좋겠죠. 그죠? 연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나무도 되겠고, 그죠? 여러 가지 재재가 있겠죠. 그 재재를 하나 선택해서 안도연의 어떤 그 느낌으로, 그죠? 한번 작품을 한번 직접 모방 또는 만들어 보면은 그게 좋은 프로젝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9페이지부터는 그죠? 대면 수업 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